자, 안녕하세요. 경장인입니다. 제가 지난 9월 30일 날 경매로 인천에 있는 한 빌라를 낙찰받았다고 저희 커뮤니티와 저희 회원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어떤 물건인지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었어요. 이번 영상을 통해서 제가 어떻게 분석을 했고 어떤 걸 보고 입찰을 했는지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컴퓨터 화면을 보시면 제가 미리 띄워놨습니다. 2020 타경의 12969번 이 물건을 제가 경매로 이제 낙찰받은 물건이고 분석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숭이동에 있는 하늘 구름채라는 다세대 주택입니다. 1억 2천까지 최초 감정은 1억 7,400이 됐고 1회 유찰이 돼서 1억 2,200까지 떨어졌을 때 약 100만 원 정도를 더 써서 1억 2,300에 단독 낙찰로 받았습니다. 단독 낙찰을 받을 수 있었던 건 이 물건은 권리 분석이 깨끗한 게 아니라 다양한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들어가져 있습니다. 이따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입찰을 하러 갔을 때 조회수가 50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웬만한 사람은 안 누르고 그냥 스킵을 했다는 거죠. 첫 번째 이유는 빨간 글씨가 많았습니다. 양력이 있는 임차인이 살고 있었고 토지 별도 등기가 있었고요. 아니면 뭐 지상권 권리도 있었고요. 그래서 그 부분들 뒤에서 설명드리기로 하고 그래서 입찰자가 없겠다. 그리고 제가 들어왔던 건 1억 7,400이면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공시지가가 얼마일까요? 당연히 1억이 넘는다고 생각할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인천이니까 규제지역이죠. 규제지역에 1억이 넘는 빌라, 1억이 넘는 주택에 대해서는 지금 취득세가 얼마죠? 12%입니다. 1억 7천이면 당연히 1억 2천, 뭐 1억 1천 이렇게 되겠지, 1억 넘겠지 하고 또 많은 분들이 안 누르셨을 거예요. 첫 번째, 빨간 글씨가 많다. 두 번째, 공시지가가 1억이 넘어서 세금을 많이 내야 된다. 다주택자들은. 근데 저는 그분들과 다르게 눌러봤어요. 공시가가 얼마인지. 혹시 1억 이하가 되지 않을까? 1억 이하면 다주택자든 법인이든 취득세가 1.1%입니다. 눌러봤더니 9,700만 원인 거예요. 제가 실제로 화면을 통해서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제 컴퓨터 화면을 보시면 공시지가는 여기서 확인을 합니다. 자, 국토부에서 운영하는 공시가격 알림이라는 사이트고 공동주택 공시가격 인천시 미추홀구 지번 검색으로 인천시 미추홀구 숭이동 그리고 저희 번지수는 이쪽에 나옵니다. 아래쪽에 숭이동 3-69번지 501호 감정이 1억 7천에 되는데 공시지가는 9,400만 원이네요. 어쨌든 1억 이하니까 취득세가 1.1%입니다. 그래서 저는 취득세 부담이 없고 주변의 전세 시세를 알아보니까 약 1억 4천에서 5천 정도로 형성이 돼 있었습니다. 그러면 전세가보다 2천만 원이나 싸게 들어가서 받을 수 있으면 괜찮겠다. 가격적으로는 괜찮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렸죠. 이게 권리 분석에 문제가 없으면 이 가격이 들어가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권리 분석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지금 전입되어 있는 분의 전입 날짜를 보면 2018년 6월, 2018년 7월. 근데 소멸 기준이 되는 5가지 권리 중에 가장 날짜 빠른 거를 보니까 근저당, 송림중합, 신협, 신용협동조합, 줄여서 신협이죠. 신협이 2020년도 5월 26일 날 근저당을 걸었습니다. 2020년보다 2년 먼저 들어왔으니까 당연히 대항력이 있죠. 그럼 이분들이 보증금을 못 받으면 제가 물어줘야 됩니다. 근데 자, 박땡땡님은 임땡땡님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아드님이 지금 전입신고라고 보증금 이분 이름으로 신고를 한 겁니다. 보증금은 5,500. 그러면 제가 1억 2천에 낙찰을 받았으니까 5,500은 당연히 우선순위로 배당이 되겠죠. 왜냐면 확정일자를 보니까 2020년 3월, 2020년 5월 26일. 자, 배당받는 순번은 확정일자가 기준이에요. 그래서 3월 그리고 5월이니까 근저당보다도 돈을 먼저 빼가죠. 정리를 하자면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지만 1억 2천에 낙찰됐을 때 1순위로 배당을 받기 때문에 5,500 전액 배당받는 건 문제가 없다. 배당만 되면 이 물건은 안전한 물건이 되니까요. 그래서 이렇게만 보면 깨끗한 물건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이것만 보면 문제가 없어요.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자, 매각물건 명세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대항력 있는 임차인 권리 외에 또 다른 권리들이 있는지 자 보겠습니다. 자, 요거는 저희가 아까 봤던 거고 다시 한번 여기서 검토를 해야 됩니다. 살펴봤더니 문제가 없어요. 근데 아래쪽에 비고란에 보시면 여러 가지가 어려운 말들이 좀 섞여 있어요. 대지권부 토지상의 별도 등기는 배당 후에 소멸하는 것으로 함. 이거는 지금 대지의 땅에 근저당 대출이 있는 거야. 대출이 있는데 이거는 법원에서 배당을 한 다음에 없애주겠다라고 법원에서 보장을 해준 겁니다. 우리한테는 뭐 나쁜 건 아니죠. 없애준다는 거니까. 물건명세서 10번 대지권도 토지 미추홀구 3-69번지 이 집합건물과 별도 등기로 있다가 이 집합건물 대지권으로 등기됨.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볼게요. 위에 지금 토지를 담보로 근저당이 있다고 했습니다. 홍림신협에서 근저당을 걸었어요. 토지 등기를 2017년도에. 근데 여기에 보시면 뭐라고 써있냐. 2020년도 5월 26일자로 이 집합건물 대지권에 등기됨. 그러니까 2017년도에 대출해줬던 거를 건물 지으면서 건물로 옮겨갔다는 거예요. 2020년도로. 그래서 아까 저희가 봤던 2020년도 대출. 자, 잘 기억하세요. 그리고 목록 2, 3은 대지권 비율에 따라 건물이 지어졌는데 대지권, 그러니까 대지권에 관해서 정리가 안 됐습니다. 빌라, 다세대 주택이 올라가면 땅 전체를 담보로 대출을 해줬는데 세대별로 이제 소유권자가 달라지겠죠. 나중에 뭐 분양을 하고 나면. 근데 이게 정리가 안 됐다는 거예요. 지금 전체를 담보로 여전히 대출이 있고 토지에 관해서 지금 지분
지분으로 이제 나눠지지가 않았다는 겁니다. 근데 경매를 통해서 이게 낙찰이 여러 명한테 되겠죠. 한 명이 다 낙찰받을 수도 있지만 개별 등기로 해서 집주인이 여러 명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 명 된 사람들한테 경매를 통해서 지분을 같이 나눠주겠다라는 뜻입니다. 그 지분의 비율이 여기 나와져 있어요. 자, 여기까지 보시면 어떠세요? 이 물건이 문제가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는데 이분이 배당이 안 되면 위험한 물건이 되겠죠. 배당이 안 될 요소가 있나요? 없죠. 이렇게만 보면 없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또 헷갈리는 게 지금 아까 말씀드렸어요. 토지 등기가 정리가 안 됐다고. 그래서 토지 등기부를 한번 열어봤습니다. 집합 건물은 이제 토지 등기부, 건물 등기부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집합 같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는 토지 등기가 정리가 안 됐기 때문에 집합 건축물 대장할 때 보면 토지에 관한 내용이 없어요. 아직 정리가 안 됐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물건들 토지에 관한 얘기가 자 여기 보시면 토지 근저당 2017년도 1월 25일 이런 얘기들이 있으면 반드시 토지 등기부를 한번 열어보셔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검토를 해야 돼요. 자 보시면 여기에 써 있어요. 토지 근저당이 있다고. 한번 토지 등기부를 열어보겠습니다. 제가 보는 경매 물건 그 다세대 주택의 자 토지 등기부를 볼 건데 우리가 중요한 건 대항력에 있는 임차인보다 우선순위로 돈을 빼가는 사람이 있는지 보는 거예요. 자 한번 볼게요. 확정일자가 언제였죠? 2020년 3월. 그러니까 2020년 3월보다 빨리 설정된 권리들을 보는 거예요. 쭉 볼게요. 2018년 요거는 돈을 받아야 될 그런 채권은 아니죠. 채권 아니니까 넘어가고 지금 보면은 2019년도 8월에 당해세가 있습니다. 세금 체납이 있어요. 금액은 얼마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가압류 이것도 날짜 빠르죠. 2,300만원, 6,400만원 있고요. 그리고 경매 개시 결정 요거는 뭐 경매로 넘기겠다라는 거니까 돈 받을 권리는 아닌 겁니다. 가압류 두 개가 있는데 합쳐서 약 9천만원 그리고 플러스 당해세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전체 집을 담보로 설정된 토지 근저당이기 때문에 사실 1억 정도 금액은 다 낙찰이 되고 나면 배당받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을 거예요. 금액이 크지 않으니까. 근데 문제는 당해세죠. 근데 중요한 포인트는 토지에 당해세가 있을지언정 건물에 대해서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영향을 주진 않는다는 겁니다. 한번 확인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사실 걱정했던 게 이 부분이거든요. 2017년도 1월 25일 날 12억에 대한 대출이 있어요. 토지 등기로 12억 7,400에 대해서 대출을 해준 거예요. 송림신협에서 대출을 해줬는데 자 우리가 아까 뭘 봤죠? 다시 읽어볼게요. 매각물 건명서에서 10번 집합건물의 대지권부 토지 숭이동 3-69번지 이 토지에 대해서 별도 등기로 있다가 2020년 5월 26일자로 대지권에 등기됨. 그러니까 2017년도에서 2020년도로 넘어갔다는 거예요. 그럼 우린 2020년도만 보면 되는 겁니다. 거기에 플러스 대지권부 토지상의 별도 등기는 배당 후에 소멸한다 라고 돼 있죠. 그러면 이거는 배당도 되고 배당되면서 없어지기도 하면서 2017년도에서 2020년도로 편입이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5,500만원 보증금을 받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많이 조사를 해봤는데 법무사분들도 많이 헷갈리시더라고요. 이게 별도가 아니다. 토지에 대한 어떤 분은 이제 감정가 70, 이 토지 30% 이렇게 돼 있죠. 이 비율에 따라서 배당이 될 거다. 그러면 제가 1억 2천에 받았으니까 그죠? 1억 2천에 낙찰 받았으면 그거의 70%인 약 8,400만 원은 건물분으로 가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토지로 넘어갈 거다. 그래서 토지 배당하고 그러고 토지는 이제 소멸이 되겠죠. 그리고 건물에 대해서 어쨌든 70% 비율이라고 해도 8천만 원이라는 금액이 우선순위로 배당이 이제 이 세입자가 받을 거기 때문에 배당받는 문제가 없다. 어쨌든 5,500만 원 배당받는 문제가 없다라는 판단입니다. 근데 비율대로 가냐? 그게 아닙니다. 이 대출 근저당 대출이 건물분으로 편입이 됐기 때문에 토지랑 건물로 나눠지는 게 아닙니다. 전액 이제 건물로 들어오는 거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담당자 통화 녹음도 있으니까 뒤에서 들려드릴게요. 이렇게 저는 이 물건을 받았고 다만 이 물건은 공동 담보로 근저당이 실행된 거예요. 이 집을 담보로 12억을 해주진 않았겠죠. 전체 집을 담보로 12억을 해준 거기 때문에 이 물건에 대해서 이분이 배당을 받으려면 모든 물건, 이 물건 번호가 지금 10개가 나와 있습니다. 10개 세대 모두 나와 있고 내용인 즉슨 건물주가 이제 토지를 사서 그걸 담보로 대출을 일으켜가지고 건물을 짓고 분양을 한 게 아니라 짓던 중에 이제 채무에 문제가 생겨서 이걸 모든 호실을 경매로 넘긴 겁니다. 그래서 이 각각 물건 번호가 쪼개져 있긴 하지만 채권자는 한 명이에요. 그러니까 이 건물을 지은 사람. 공동 담보의 특징은 이 모든 물건이 낙찰되고 잔금납까지 돼야지 배당 날짜가 나옵니다. 저 같은 경우 제일 먼저 받았죠. 이분의 배당 날짜는 모든 물건이 낙찰되고 그 다음부터 이제 2주간의 매각 허가 결정 그리고 한 달간의 대금 납부 기한 그러니까 총 50일 모든 물건이 낙찰받고 또 50일을 기다려야 배당 날짜가 나옵니다. 제가 조사한 바로는 이분은 이미 이사를 나가셨기 때문에 지금도 계속 설득을 하고 있어요. 집에 대해서 저희가 세를 맞출 수 있냐. 왜냐면 소유권은 잔금 납부하면 소유권은 먼저 받을 수 있으니까. 그리고 이분은 이미
이미 배당은 안 받으셨지만 이사를 나간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미리 인감증명서나 이사 확인서만 드리면 어쨌든 좀 저에게 이제 집을 열어주고 좀 보여주고 저한테 소유권, 집의 수익화를 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실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좀 친근하게 다가가는 중입니다. 모르는 내용은 좀 알려드리기도 하고 어떻게 배당 받으실 수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설명도 드리면서 약간의 좀 시간을 가지면서 연락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이 물건은 깔끔한 물건이 되죠. 물론 그러니까 배당기일까지 시간이 걸리는 거, 그리고 토지에 대해서 정리가 안 된 거, 보존 등기일은 2020년도라고 돼 있는데 실제 가보면 지어진 거는 2016년도예요. 근데 나라에 신청해서 국가에 이제 건물을 지었습니다 라고 건축과에 신고를 한 건 2020년도인 겁니다. 그래서 외부나 내부를 봐도 2020년 건물 같지는 않아 보여요. 그렇다고 더러운 건 아니지만 제가 5층을 받은 거는 엘리베이터도 있고 그리고 옥상층을 약간은 좀 사적으로 쓸 수 있는 여력이 있기 때문에 탑층 같은 경우는 그런 점에서 이점이 있을 거라고 판단을 해서 입찰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치를 간단히 보여드리면, 자, 재물포역에서 도보로 6분 거리고 이 주변에 거의 이런 신축급, 준신축급의 다세대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희소성이 있고 전세 시세는 1억 5천에서 6천, 매매는 1억 7천 정도, 최대 1억 8천까지도 맞출 수 있다고 거래가 될 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요즘 거래가 안 되는데 무슨 말이냐, 전세도 안 나간다. 아닙니다. 요 동네는 이 재물포역 위쪽으로 지금 재개발이 한창 진행 중이기 때문에 재개발이 되면 어떻게 되죠? 여기 살고 있는 분은 어디 가죠? 당연히 주변으로 가야죠. 이주민들의 수요가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전세 매물이 씨가 말랐다는 답변도 들었어요. 그런 부분들 감안을 했고, 그리고 가격적으로 제가 적어도 4, 5천만 원 정도는 싸게 받았기 때문에 배당기일까지 시간이 걸리더라도 저는 기다릴 거예요. 어차피 저는 뭐 단기로 팔고 이런 포지션이 아니기 때문에 시간적 여유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물론 대출은 안 나와요. 현금 납부를 할 거고, 현금이 뭐 한동안 묶이기는 하겠지만 나중에 이분이 이사 나가고 세입자를 맞추면 그 현금에 몇 천만 원이 더해져서 들어올 거니까 저는 기다릴 거예요. 은행에 넣어놓는 것보다는 100배 낫죠. 그래서 그렇게 진행을 했고, 여러분들도 지금 11월 7일 요때 이제 입찰을 진행하는데 여러분들도 한번 조사해 보시고 입찰하실 수 있으면 입찰하시면 좋겠어요. 저랑 이웃 소유권자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제가 시세 조사한 바로는 위치도 괜찮고 권리상 문제도 없으니까, 다만 이 물건 중에 물건 번호 4번 같은 경우에는 당해세가 붙어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당해세가 먼저 배당을 받아갈 거기 때문에 이 금액이 파악되기 전에 입찰하시면 안 돼요. 이 금액에 따라서 이 미배당 금액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건 당해세는. 그러니까 이거는 유념해서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세 조사 잘 하고 입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는 제가 어느 정도 시세 조사를 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1억 5천에서 6천 정도 받을 수 있을 거다. 그리고 여러 개 물건이 나와 있으니까 도전하실 분은 한번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제가 내일쯤 당해세, 아까 토지에 걸려 있었던 당해세도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해요. 뭐 저랑 관련은 없지만 그래도 당해세가 얼마냐에 따라서 토지에 대해서 어떻게 배당이 되는지도 저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대학력이 있는 임차인에 대한 판별은 많은 분들이 잘 하세요. 배당이 다 되는지 안 되는지. 근데 이게 때에 따라서는 또 문제가 될 수 있다. 당해세 뿐만 아니라 토지에 대해서 근저당이 걸려 있고, 그게 아까 매각물건명세서에 나와 있던 이게 말소된다는 얘기가 없으면 말소되지 않고 나한테 인수될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면 대학력 있는 임차인의 보증금 배당이 줄어들 테니까. 그러면 이제 이렇게 별도 등기로 돼 있는 거는 토지 등기부를 꼭 확인하셔가지고 근저당이 얼마인지 꼭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이게 지금 토지에도 근저당이 걸려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지금 이 사람이 배당이 다 되나 안 되나 그게 궁금하거든요. 근데 이제 토지는 건물 전체로 이제 담보를 한 거고, 지금 제가 받은 거는 501호니까 이게 뭐 영향이 있나 싶어가지고 제가 판단이 안 되네요, 이게. 그런 거는 상관없고요. 네. 지금 이거 토지권 토지상에 있는 별도 등기는 어차피 배당금이 다 소멸되는 거라 대항력은 있는데, 네. 어차피 요거는 배당 순서 같은 경우는 이분이 먼저 가져가고, 네. 5,500 이상으로 지금 낙찰이 됐기 때문에 그분이 먼저 가져가고 이제 나머지 금액만 이제 저희 쪽으로 오는 거예요. 그럼 하나 더 궁금한 게, 지금 맞아요. 그 말씀하신 근저당은 2020년도 건물에 대한 근저당이 있고, 토지 근저당 2017년이거든요. 네. 거기에 먼저 배당이 다 되나 싶어가지고 이 세입자. 아니, 토지권은 원래 있던 거를 저희가 네. 집합건물 대주권 등기를 따로 20년도 5월자로 해놓은 거기 때문에. 어쩐지 금액이 똑같더라고요, 채권 금액이. 네. 알겠습니다. 따로 등기를 한 거라. 네네네. 알겠습니다. 확인 감사합니다.